예, 안녕하세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 박병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토론에 이어서 당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함께 파주 안에서의 그 공론화 과정과 갈등 해결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2차 토론회입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 파주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 정책이나 혹은 기초지자체의 사업들로 인해서 민간 갈등, 민민 갈등, 혹은 또 다양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리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는 기본적인 그 갈등에 관한 개념, 공론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가 진행됐고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이 사례 중심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파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공공성의 갈등 중에서 첫 번째 그 GTX A 노선의 기지창 안전의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토론회가 완전한 혹은 완결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해결에 단초를 마련하는 혹은 그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토론의 성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요. 함께 이렇게 해주신 당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짧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GTX-A 노선 기지창 입출고선 안전문제 갈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면 GTX-A 노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GTX 노선 A 노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8년에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요. 자, 이게 착공식을 하지 않고 이제 기공식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둘러 기공식을 했다는 그런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그 GTX 예산은 약 한 13조 정도 되고요. 운행거리는 211km입니다. 최고 시속이 약 한 180km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서울 외곽 지역에서 서울 내부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단축되고 있는데 교통은 복지의 차원이고 또 이 교통의 문제는 또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GTX는 서울 근교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GTX-A 노선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GTX-A 노선은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원래는 그 A 노선은 동탄에서 킨텍스, 고향 킨텍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파주 사람들의 그 요구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킨텍스에서 운정까지 연장해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오늘의 그 갈등의 문제였던
기지창도 운정으로 연장되기 전에는 킨텍스 부근에 기지창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운정으로 연장되면서 기지창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아마 GTX A 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콘텐츠로 들어가서 GTX A 노선의 갈등의 요소들을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GTX A 노선의 그 기지창의 입출고선의 노선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그 국토부에 제출했던 기본 설계와 SG 레일이 그 제안했던 실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요. 변경 이유는 첫 번째 환경 문제이고, 그리고 기본 설계대로 한다면 고압가스관 그 밑을 이렇게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변경된 실시 설계안에 대해서 지역 그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의 문제 제기는 이 그 기지창의 그 입출고선이 열병합발전소 바로 12m 밑을 관통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여기 또한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을 6m 안에서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동문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17m 아래를 관통한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크게 그 환경 문제인데요. 원래 그 기본 설계에서 실시 설계로 바꾸면서 재두름이 섭식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제 실시 설계에 의해서 바뀐 기지창의 주변을 비대위에서 환경 영향 평가 혹은 뭐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희귀종인 저새, 수온 청개구리,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네 번째는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이게 제출하지 않아서 파주시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통의 편리함과 안전의 문제, 이 두 하두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의 차이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기본 설계 변경 이후의 그림을 보면 교화 차량 기지와 차량 기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그 원래 변경 전 노선은 건천, 청령두천이라는 이 건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지하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인데요. 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안이 선정된 것은 이 안이 다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재두름이 섭식지다. 그다음에 농지 점유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기본 설계안에 나와 있던 이 노선 밑에 노선에는 고압 가스관이 매설되어서 매우 위험하다라는 기본 설계 변경 이유를 SG 레일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애초 환경조사가 부실했다. 실시 설계 지역의 재두루미는 발견이 안 됐다. 오히려 변경 후 지역에서
희귀종 저새와 수온 청개구리,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G 레일이 공사 거리를 단축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매우 이렇게 단축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기지창 입출 고선의 그 안전 문제를 보면요. 열 병합발전소 12m 지하를 활동하는데 열 병합발전소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를 연소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제 남은 약 그 500도씨 고열로 이렇게 물을 스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역 난방으로 활용하는 열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발전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열 병합 발전소 12m 지하를 GTX-A 노선의 기창의 노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파트 및 17m 지하를 관통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봤는데요. 바로 중앙을 이렇게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동문 아파트 측면에 그 농구장이 있는데 이제 농구장 근처를 살짝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데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의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 배관과 고압 가스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6m 밑을 관통합니다. 열 배관 4개와 고압 가스관 2개가 있는데요. 교차점에 GTX 입출 고선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런 안전의 문제를 주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지창 입출 고선 환경 문제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시행사에서 한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그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존하는 희귀종이나 법정 보호종을 발견했으나 은폐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대책위가 자체 환경 조사 팀을 만들어서 밤을 새워서 그 지역의 식물 혹은 또 동물들 법정 보호종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1급 법정 보호종인 저새와 멸종위기종인 수온청개구리, 맹꽁이,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한강유역 환경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요. 현재는 이 보안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절차의 문제입니다. 기지창 입출 고선 절차의 문제. 시행사가 주민들의 민원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되게 무대응에 대응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소음이나 공해나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조치가 없었고, 건설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전 주의나 협의 없이 진행했다. 물론 그 동의서를 받긴 했는데 동의서가 매우 부실하고 또 그다음에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못했고 또 동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안전진단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안전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이제 파일을 쭉 박았는데 이 파일 몇 개로 과연 안전하게 지하 터널을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거는 파주시와 비상대책위가 함께 했는데 이 결과가 매우 부실하고 또 그다음에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 안정 영향 평가 없이 굴착을 한 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허가와 발주처의 안전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9번째 마지막 정의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쟁점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선의 변경에 따른 다른 대안을 찾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였고, 또 안전의 문제가 해결 잘 되지 않으니까 또 환경의 문제로 또 이슈가 바뀌었다가 이제는 이제 뭐 서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자. 대우건설과 SG레일, 그다음에 파주시 비대위가 GTX-A 입출고선 안전과 환경 두 파트로 나누어서 검증단을 같이 구성해서 진행하자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사는 이걸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런 검증 자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검증을 동시에 하자라는 그런 요구였고요. 그러나 비대위 속에서는 사전에 검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면 그때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그 안전의 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통 복지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그 도로나 GTX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그 편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교통의 편리함, 교통복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전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먼 길까지 오셨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그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북단, 서북단에 위치한 파주시까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나서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준 것은 정말 감사드려야 할 지점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당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가성준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또 자기 인사 하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가상준입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예. 저 왼쪽으로 우리 이수혁 교수님. 예. 예, 당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우리 임재영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면서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학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학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름을 잘못 적었었죠. 강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김강민인데 강경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할까요? 어떻습니까? 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갈등의 심각성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센터장님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표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 표명기. 이게 그래서 저희 센터 우리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를 일단 저희가 뭐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이제 건설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고 환경부 뭐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이제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조사 부실 문제 같은 경우도 누가 환경 조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설명회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동과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말로 이제 생명과 뭐 이런 재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전문가들의 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영향 분석이 부실하게 됐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파인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다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재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좀 이게 난감한 문제일 것 같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시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시행사에도 얘기하겠지만 파주시한테 얘기를 할 거고 파주시도 시행사에 얘기하겠지만 시행사에서 대응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뭐 저희도 딴 도시 가서 알겠지만 뭐 LH 공사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에 위치해 있는 그런 그 정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무대응을 나오고 주민들은 결국은 이제 자치단체에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또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게 반복되면서 지자체가 난감해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건설업 그 기업들이 동의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공사를 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스탑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주민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답함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또 집단화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주시 같은 경우도 갈등 영향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고 지금 이 업체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저희가 아마 이런 건설업체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갈등 영향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 건설업 계신 분들과 주민들이 생각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권익위에도 한번 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GTX가 굉장히 국민적인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그런 수단으로서 오래전부터 제안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건설이 늦춰지고 개발이 늦춰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퇴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안전 문제까지 이게 만약에 거론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가볍게 갈등 영향 분석도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걸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가상준 교수님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갈등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주민들의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이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제 이제 PPT 설명만 듣고 판단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기간적으로는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갈등의 기간이 오래되었고요. 이제 초창기에 주민들은 이제 단순하게 왜 원래 노선을 하지 않고 노선을 바꾸니라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동네 마을 안에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경법이나 건설 관련된 법 혹은 시행령, 조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절차에 많이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좀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지자체나 혹은 국토부나 혹은 또 환경청이나 혹은 또 시행처인 SG레일이 주민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삼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는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나 시행처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시추를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게 과연 단단한 이렇게 터널을 뚫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지질 조사도 하고 안전성 검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으로 진행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약간 길어지긴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갈등 표명기라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주민 갈등 정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센터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이미 강을 건너지 않았나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네. 해결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런 시행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의지대로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행사가 이런 얘기도 약간 지우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자본의 특성은 이익 앞에서의 모든 가치를 우선한다, 이게.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제재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에는 존재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토부고 환경청이고 그 다음에 각 경기도나 파주의 지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정의 시스템들이 자본의 끊임없는 이익 추구에 대한 제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선생님 성함이 잠시만 가려져가 있는데 이수혁 선생님 의견을 듣도록 할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다가 선생님, 강경민 선생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환경 영향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데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영향 분석이 제일 되고 있긴
내용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초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불신들은 이미 많이 받아와 있는 상태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한번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협의체를 좀 구성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전에 제가 영양부서 인터뷰를 하면서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필히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고로서의 그 주민 추천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투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안전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같고 중간 하다가 갑자기 뭐 환경 문제가 이야기하면은 절대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 계속 환경 문제 하면 결국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관계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럼 자꾸 이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더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이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안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갈등 영역 분석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그 기업 이야기, 뭐 자본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제와 기업의 입장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입장을 고루 좀 이렇게 조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기업의 약간 문제점들이 부각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또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본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용어로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중간에 또 내용을 좀 보다가 또 예, 그러십시오.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토론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임재영 교수님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페이지 5페이지, 저는 이 페이지 5페이지에 갈등을 발생 원인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여기에 다 이렇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이 기본 설계 변경 이유. 예. 여기 이제 처음에 그 국토부가 그 최초 계획 노선을 그 설계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농림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컨소시엄 건설회사에서 받아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많은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런 그 기업 이런 건설 회사들이 그 국토부가 처음에 사업 주체가 처음에 제시한 노선을 환경부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 기업이 그걸 쉽게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제 이 컨소시엄 대우건설이 받아들인 거는 뭔가 그거를 이렇게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계산기를 두니까 자기들이 비용이 훨씬 더 덜 그걸 수용하는 것이 덜 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설 회사들이 그러면은 그 건설 회사가 그걸 이제 또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또 이제 과연 그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봤을 때 요 청룡두천을 예. 그 쭉 따라서 올라가는 그 노선이 지상 노선입니까? 지하 노선? 아니, 지하입니다. 지하죠. 예, 다 지하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을 따라서 지하를 판다는 게 저기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배수로 저기 지하수 문제죠. 예. 지하수 그 차단지들 아무리 저렇게 요즘 뭐 공법이 좋아졌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죠. 예, 저는 여기에 핵심적인 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골프장. 예. 이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글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골프장에 뭐 어떤 적용은 없습니까? 예, 현재 골프장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밑에 노선 상세도를 보니까 전체 길이도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뭐 이렇게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예. 또 기지창의 부지도 예. 현재를 봐서는 여기에 전체 뭐 매입 비용이라든지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처음 노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기에 건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다시 환경 조사를 하니까 여기 제도로미는 발견이 안 됐다라는 예. 거죠. 그럼 지금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하고 주민들의 환경 조사가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 맞았어요. 예. 그 너무 저는- 부실하고 예. 그다음에 또 조작됐다는 또 흔적도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건설 비용, 변경 전 노선과 변경 후 노선의 건설 비용하고 주민들의 환경 조사와 환경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조사한 거를 가지고 갈등 당사자들 간에 어떤 대우건설이라든지 국토부, 환경부, 또 주민 대표자들 이런 갈등 당사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정말 신뢰할 만한 전문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주체들이 다시 한번 큰 두 가지 문제, 건설 비용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예. 요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갖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도 어떤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들을 한번 내세우고 또 국토부는 국토부 또 대우건설이면 대우건설에서도 내세워서 서로 합의를 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지름길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참 유의미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는 그 배경이 바로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떠올리게끔 만들어준 발표였는데요. 주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이건 주민들이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협의체 구성이나 혹은 또 민간 협의체, 이제 다양한 거버넌스의 구성 인원들을 보면 실제로 주관하는 측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전문가들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그 협의체가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그 해결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데는 꼭 이렇게 공정한 혹은 공공성에 입각한 그런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각자의 노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어떤 그 프로세스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신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그 김학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갈등 상황을 좀 진단해 보면 예.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예? 굿뉴스가 있고 예, 예. 배드뉴스가 있어요. 예. 다른 갈등에 비해서 일단 배드뉴스부터 얘기를 해보면 예, 예. 하남시하고 지금 성남시가 겪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남양주에서 시작해서 위례신도시 거쳐서 용인으로 해서 안성으로 빠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위례신도시의 그 입주 예정자들이 대단히 그 시민의식이 높잖아요. 상당히 입주 예정자들 이미 이제 조직돼 있어요. 예, 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직요. 예, 예정자 협의회가 이미 자기 당첨돼서 중도금 내는 순간 협의회가 금방 만들어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새로운 공법이 많이 발전해서 터널로 막 지나가요. 네. 터널로 지나가는데 터널을 공사할 때 양쪽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위에서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러면 위에서 들어간 거를 갖고 나중에 그거 연통으로 해가지고 네. 매연 뽑아내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다 허가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하남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예. 성남시는 해결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성남시는 협의체를 만들고 양쪽 다 협의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결했는데 사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금 대림건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이제 배드뉴스가 뭐냐하면 있던 계획안에 주민이 변경을 요청하는 예. 거거든요. 갈등의 기본 구조가. 근데 여기는 뭐냐하면 있던 계획안을 스스로 바꿨어요. 요거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요거는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원래 있는 계획안을 주민이 변경을 요청할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근데 주민이 변경을 요청하잖아요. 주민이 요구, 네. 변경 주체. 네,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이 연통 나오는 거를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매연이 나와서 우리 마을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주민이 변경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갈등과 예. 여기는 바꿔버렸어요. 이유도 모르게 원래 계획에서 네, 누가 주민 모르게. 사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예, 사업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두 갈등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어려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그냥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 원래 아까 말하는 남양주 내려가는 그 도로에 비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근거 자체도 정당성도 없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굿뉴스 중에 하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굿뉴스예요. 예. 근데 협의체 구성이 여기 지금 발표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 시행사 파주시 비대위 4명입니다. 예, 예, 네. 딱 4명이죠. 예, 4명인데 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대단히 좋은 그 뉴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의 과제입니다. 이 협의체를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의 원인이 어쨌든 갈등이 과거에는 어땠든가 무관하게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 갈등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이 대우 시행사 파주시 비대위의 명확한 고민을 이제 갖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협의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엄청난 스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그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4명의 주체들에 의해서
초빙돼서 잘 운영되는 게 이번 갈등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시 전문가나 이런 거는 요 협의체에서 필요시 데리고 와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사자 회의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운영할 거냐가 앞으로의 과제고, 만약에 이 4명 말고 플러스 위원을 더 추가하자고 하면 그게 누구를 여기 테이블에 앉힐 것이냐까지도 고민해서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성남과 하남시, 하남시의 차이는 이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잘 운영했느냐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파주에서도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문제를 다 깔끔하게 뭐 의문사항이든 질문사항이든 이런 거를 다 협의체가 다 풀어줄 수 있는 걸 각오로 갖고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 협의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주시가 추천하던 내지는 파주 지역사회가 추천하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도 하자고 없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기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주민들이 의문스러운 거는 납득할 때까지 정부를 줘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갖고 충분한 정보 제공, 충분한 그 절차를 잘 이끌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도 결국은 그 길이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절차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밀양 사태를 보면서 8년간 밀양이 이제 송전톤이 8년간 맞습니다. 진행됐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갈등 비용이 지금 생각하는 원래 지금 뭐 공사비 줄인다든가 이런 거 그보다 훨씬 많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촛불 집회 이후로, 촛불 사회 이후로 갈등 비용은 업무가 지체되는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수기적인 과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라는 그러한 어떤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 안전과 환경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환경도 구분해서 따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가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도 갈등 영향을 통해서 환경에 걱정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에 생각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들, 이걸 믹스시키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환경의 욕구를 이용하고, 맞습니다. 환경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안전의 욕구를 이용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다시 여기 말씀드리지만 갈등 영향 분석과 준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조사가 저는 지금 되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많은 말씀드렸지만 초지는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소장님의 의견과 거의 동일합니다. 팩트 사실과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필요성. 제가 여기서 제 말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 갈등이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시행사 이렇게 파주가 있는데 민민 갈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좀 되는 게, 야 빨리 져라 이거, 빨리 져서 우리 교통 편하자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니다, 우리 지역의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또 갈등이 확대돼가지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파주시가 또 그걸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거 빨리 짓고 빨리 그 교통 편하게 하자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용히 있지만 언젠간 이분들도 또 나서서 그렇게 또 자기의 요구를 요구할 수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여기 계셔서 지금 환경 문제, 안전 문제를 제시하신 분들하고 다른 또 주민들과의 민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나 제3자 개입이 혹시 되어 있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해결하기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될 수 맞습니다.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잘 어떻게 보면은 아까 협의체 대표성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예.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쉬운 사안부터 풀어나가시는 게 쉬운 사안부터. 어려운 사안 괜히 첫 번째 건드렸다가 미해결되면 이 협의체의 존재감이 조금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사안부터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 갈등 영향 평가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실제로 이걸 애초에 파주시가 갈등 관련된 조례가 작년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해서 그 이해관계 당사자나 혹은 뭐 민민 갈등의 대상자들을 미리 그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담아서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라운드에 다 몰아넣고 거기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측과 예단으로 인한 그 갈등의 심화, 정말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다더라, 이럴 것이다, 돈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모함에 가까운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그 갈등을 조정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류가 더 큰 오류를 낳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말씀이었고요. 협의체 구성에 과연 대표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카상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민 갈등의 가능성을 염려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영역은 다릅니다. 현재 GTX가 빨리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교통복지, 교통의 편리함,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런 개인 자산의 가치에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대위가 건설사와 이렇게 지하철 싸우는 것을 내심 싫어하는 부의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운정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꾹 참고,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의 예방주사라 할까요? 이런 걸 맞은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이게 막 폭발했을 건데, 안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문제도 파주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이익을 좀 누르고 있는 건데, 더 큰, 약간 다른 민민 갈등은 뭐냐면 비대위와는 다르게 주투위라는 게 생겼어요.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주투위는 주민투쟁위원회예요. 약간 이제 강성인 그룹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공사 현장에 이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그 앞에 들어눕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또 공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밤새 그 습지 지역을 지키면서 그 희귀 정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 논바닥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뛰어나긴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투위와 비대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그 노선의 차이는 뭐냐면, 주투위는 좀 강하게 이 문제를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주투위는 일종의 절차, 제도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점에 갈등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는 좀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자유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과연 그 국가는 무엇인가의 그 질문을 이제 변형해서 말한다면 지자체는 도대체 뭔가, 또 주민은 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또 주민세도 내죠. 주민 뭐 이런데, 주민이 그 2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농성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앞에 가서 농성하고, 한강역 환경청 앞에 가서 또 항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늘 나와서 주민들이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구조라면, 과연 국가, 좀 작게 얘기해서 지방정부의 효용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갈등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 제도적으로 혹은 관의 관점에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매뉴얼화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갈등 비전문가의 생각이긴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이런 국가가 국토개발 사업을 차원에서 한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익 집단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 너무 중앙정부의 힘을 쓰고 지방정부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 없고, 그렇죠. 문제까지 포함돼서,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우리 대표가 있는데, 우리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의원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있는데, 니들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뭘 해주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국회까지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아마 이제 이 문제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자주 그렇죠.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또 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 앞에서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주민들은 뒷전이고 지금 다른 것만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이 갖고 있는 그런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특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이게 꼭 파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 동탄부터 딱 맞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왜 파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거 들고 가야 돼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네. 파주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네. 그들로부터 그럼 너네는 진짜 다 합치면 20분의 1도 안 되던데, 네. 우리가 너희들 희생해, 네. 뭐 정의란 무엇인가의 그런 철학적인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아마 저희는 아직은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그다음에 국토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때 보면 이슈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한국 사회의 상황, 그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게 잘 해결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을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떤 뭐 보상받기 위한 하나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파장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다라고 저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등이랑 주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좀 시기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 주민들이 좀 체화될 때 이런 갈등의 문제도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문제를 올려놓고 공론화를 시작했을 때 서로의 생각들을 절제하고 또 상대의 얘기를 경청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 갈등이 더 심화되는 테이블 위에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 큰 바탕이 돼야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든지 그 내용적 민주주의든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어떤 솔루션만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갈등의 문제도 좀 이렇게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주시는요, 네. 다른 지자체랑 달리 네. 소통, 뭐 협치실 이런 것보다는 이 민주식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갈등에 대한 거를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런 부처도 있지만 주민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예, 그 센터는 원래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이제 대상은 파주 시민입니다. 네.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주 그 작은 센터입니다. 네. 센터 한 뭐 1년에 사업비 예산이 뭐 불과 한 6천밖에 안 되는, 직원도 한 2~3명입니다. 근데 민주시민 교육의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뭐 여성 문제, 인권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갈등의 문제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공론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취하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그 센터 얘기를 잠시 하자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약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파주 안에서 그 공론화의 길을 찾아보자 라는 것인데, 그에서 이제 그 사업 중에서 이제 2번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파주시와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제 관가센터와 또 시민단체가 공동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은 참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관은 관대로 가고 또 센터나 또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좀 기본적으로 협치가 안 돼 있는 이런 구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갈등 관리 쌤이 지도 이렇게 컨설팅 해줬던 그 관련된 담당자도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같이 얘기 듣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갈등 관리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나 혹은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민관이 공동의 문제, 함께 협치해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았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센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력이 없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민 쪽에서는 센터와 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좀 가져요. 그러면은 GTX 관련돼서 비대위 쪽에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 지금 못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제안을 한다면 좀 황당한 제안이긴 한데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이걸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당국대학교 이 센터와 파주시 그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갈등과 뭐 분쟁 이런 그 해결을 위한 공동 그 협약 MOU 정도 한번 맺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하고 그 부분의 역할들을 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당국대 입장에서는 그 기초 지자체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파주가 그 중첩 갈등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념의 갈등, 그 다음에 세대의 갈등, 그 다음에 지역의 갈등도 있습니다. 북파주, 남파주의 갈등도. 이런 갈등들이 막 중첩돼서 일어나는데 갈등의 어떤 그 시범 지역으로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센터와 한번 해결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오시면 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민주주의나 혹은 갈등 해결이나 이런 다양한 평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얼마 다가가기 위해서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갈등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주시에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긴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 갈등을 주제로 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고 현재 갈등 관련된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 당국대와 함께 더더구나 공신력 있는 이 센터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줬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꼭 MOU 형식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협업의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진행을 나누어서 하는 형식으로라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하여튼 이 먼 곳 파주까지 오셔가지고 갈등의 현장에서 함께 갈등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놓고 지혜롭게 찾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로써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